외국계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엄청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랑 외국계 기업을 이렇게 딱 비교해보면 어떤 점이 다른가? 외국계 기업은 보통 상시 채용을 많이 하죠. 공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소 한 달이 걸리잖아요. 외국계 기업은 짧은 데는 일주일 걸리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내려고 클릭을 하려고 하는데 왔어. 떨어졌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약간 예측 그런 발표를 하나 봐요. 보통 한국에 오면은 한국화하는 기업들이 나 그런 기업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다녔던 제 전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었잖아요. 회식 가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독일 부사장이 막 이렇게 쫙 만 다음에 휴지 빡 따고. 진짜로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청년 백수 탈출 프로젝트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 결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 전업 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존슨입니다. 차렷! 경례! 바로! 인사하셨어요? 자, 요즘 일자리가 진짜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이제 약간 면접 볼 때 예를 들어 2명 뽑는데 10명 부른다거나 이러면 취준생 입장에서 엄청 긴 빠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최종 면접 때도 그렇게 많이 부르는 거 진짜 되게 열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1차 면접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뭐 이런 사연까지 있는데 진짜 와, 이거 보면서 아마 철수 씨가 많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죠? 자, 취업 커뮤니티에 이런 취준생의 푸념글이 올라왔습니다. 최종 합격 문자를 받았는데 잠시 후에 불합격 통보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취준생이 인사팀에 연락해서 합격 여부를 확인했더니 최종 불합격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잠시 후에 핸드폰으로 또 문자가 왔네? 아이씨, 합격했습니다. 뭐야. 그래서 또 전화했겠죠?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이게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잘 누워있는데 장난한 것도 아니고 밥 먹고 이제 가만히 잘 누워있는데 괜히 2번이나 들쑤셔놓고. 이 사람 어디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더 열받는 게 이 회사 측의 대응인데 사과조차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공식 이게 뭐야 막 취재까지 들어갔는데 그 인사 담당자가 그랬대. 뭐 저희 잘못이 있긴 하지만 공식 사과는 없을 예정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예전에 쿠팡이나 아니면 최근에 농협이 이제 서류 합격자를 잘못 발표해서 그거 같은 경우 그렇죠.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막 잘못 발표한 사람은 다시 그냥 채용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쿠팡 같은 경우 그런.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뭐 얼마나 다르다고. 이런 입사 취소 같은 경우는 철수 씨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면접 떨어지는 거에 어떤 무게감이 다른. 사실 저도 저번 2달 전에 전화가 왔어. 전화 와갖고 아니 처음에 합격됐다 그러고 다음 주에 입사라고 하고 서류를 다시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계속 미루더라고. 그렇죠. 제가 그때부터 그거 이상한데 싶었는데 이 친구가 상처받을까 봐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게 은연중에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미뤄지면은 뭐 예를 들어 다음 주 월요일에 연락을 드리겠다 했는데 또 없는 거야. 또 하면은 뭐 이력서랑 자소서랑 뭐 서류를 다시 한번 보내달라. 그래서 다시 내가 뭐 출력을 해서 보냈어. 근데 월요일에 또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서류 보냈는데 혹시 받았냐? 월요일 연락했지. 받았다. 그래서 오늘 연락 준다고 했는데 왜 연락이 없냐? 이게 뭐 본사 내부적인 프로세스 때문에 한 2주 있다 연락 달라. 또 기다렸다가 2주 했는데 또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 했더니 뭐 이게 지금 인사팀이 우리 문제가 아니라 인사팀 문제인데 한번 자기 얘기를 해보고 연락 주겠다. 이러더니 연락을 주더라고 바로 그날. 그러더니 인사 어렵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인사팀에서 이제 더 이상 채용이 어렵다고 해서 채용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화가 나니까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가 이게 자료들 다 보관하고 있고 증빙 서류 같은 거 내가 다 제출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떤 관해서는 내가 내용 주면 보낼 테고 어쨌든 내가 최대한 어떻게 적극 내용을 보겠다. 내가 아는 뭐 기자들도 많고 없었죠. 사실 없었는데 소비자 신문. 그랬더니 계속 근데 걔가 무슨 잘못이야. 미안하다 하는 거야. 사실 이거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일 말단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철수 씨 같은 경우는 이 친구보다도 더한 게 이미 딱 합격 통보를 받고 한 몇 주가 지난 거잖아요. 그때 그 기간 동안 진짜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돈도 많이 썼죠. 그리고 저한테도 이렇게 고기도 사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이거 입사 취소 딱 한 날 그 다음날 저한테 영수증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고. 왜 보냈지 제가?
엠빵하죠. 무슨 소리예요. 사준 거지.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취준생들을 괴롭히는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이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고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이게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 채용하는 과정도 그 기업으로서는 홍보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하나 잘못해가지고 기업 이미지 이렇게 확 깎아먹고 그럴 이유가 있나 그럼 싶어요. 저희가 대신 사과하죠. 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왜 안 하세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우리가 아유 참. 자, 아무튼 저희는 이런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진짜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를 믿고 따라 주세요. 따라와 주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남자, 여자, 취준생. 자, 그들만의 삶을 들여다보는 취준생이 사는 세상 취사세 시간입니다. 네. 철수 씨는 요새 누구랑 가장 자주 만나나요? 아시잖아요. 접니까? 그럼요. 쑥스럽네. 저희 엄마보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제 그럼요. 여자친구보다도 대화를 많이 하는 상대가 존스 씨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취준생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고독한 취준생들은 과연 요즘에 누구랑 많이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그렇죠. 뭐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외롭게 지내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도 뭐 취업 준비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이 이 친구 말고는 뭐 거의 없었죠.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뭐 취업 된 애들 불러가지고 술 얻어먹고 근데 뭐 그런 원래 정도. 기본적으로 친구가 잘 없잖아요. 약간 사회 부적응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뭐 친구 많아서 뭐 합니까? 응?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게 진짜 취준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친구 많았으면 뭐해요? 그래 아니 그런 강박관념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친구가 많다고 해서 뭐 같이 밥 먹어주는 거 이상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괜히 시간만 잡아먹고. 자, 그럼 취준생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한번 알아보죠. 여기 기사가 하나 있네요. 네, 기사를 보시면은 구직자 950명, 거의 10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로 인해 무엇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자, 가장 많은 비율인 18.13%가 인간관계를 잃었다고. 뭐 인간관계가 있었나 봐요? 아니 있었으니까 잃었겠죠? 그걸 또 잃었다고 표현을 안 해요. 버린 게 아니라. 그리고 자존심이나 돈을 잃었다. 근데 더 슬픈 게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럼 얻은 게 뭐냐? 얻은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야, 이게 1위가 외로움을 꼽았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외로움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외로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우리가. 아니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회사에서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회사에서 혼자 있으면 좋죠, 당연히. 자, 근데 이 취준생들의 문제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친구들을 잃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학창 시절 친했던 친구가 취업 준비하면서 변했다. 그러니까 나도 나지만 그 친구가 변했다라는 생각을 한 친구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취업 준비하면서 인간관계를 잃는 게 막 이렇게 취업한 사람들도 떠나고 그러는 그런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본인들이 선 자리가 달라지면은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있는 그 자리가 다르면은 이게 갭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그쵸. 사실 그런 건 그냥 보내고 대화가 안 통하면은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회사 스트레스 얘기하고 싶은데 정작 이 친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예의상 좀 멀리하는 걸 수도 있고 진짜 그 무시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이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무시한다 손 쳐도 어때요? 어차피 지금 안 되는 거지 앞으로도 안 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사실 이 상황이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말 되게 잘한 것 같잖아요 지금? 말도 빠르진 않았죠? 좋은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그럼요. 듣고 있었죠? 되게 희망찬 얘기 하신 거죠? 자,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거랑은 조금 다른 차원의 사람들, 혼자서도 취업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혼밥 쪽 같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주변에서는 이런 친구들 약간 우려의 시선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뭐 같은 얘기긴 한데 이걸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는 게 더 웃기는 겁니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존감이 넘치고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사랑하다 보면은 그냥 혼자 있어도 나는 내가 뭐 혼자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학관 같은 데 가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혼자 있으면 막 다 쳐다보잖아. 그렇죠. 그런데 저 혼자 먹는 거 좋아합니다. 혼자 먹는 거 좋아합니다. 혼자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요. 이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러면 혼자 존슨 씨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혼자 밥 먹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혼자서 밥을 어디까지 먹어봤나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사실 저는 학생 식당에서 먹어봤거든요. 학생 식당은 뭐 기본이죠. 근데 사실
저는 학생 식당이 조금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식당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전 고깃집에서도 먹어보고 예를 들어서 뭐 피자집도 혼자 가보고 뭐 수제버거집이나 어떤 그런 맥주집 같은 데도 혼자 가봤는데 바도 혼자 들어가 봤는데 이게 학생 식당이 좀 어렵더라고. 정수씨 어땠어요? 혼자 가본 데 중에 약간 난이도가 좀 있었다거나 좀 자부심이 생긴다. 뭐 혼자 갔다 와서. 저는 뭐 학생 식당 같은 데는 뭐 기본적으로 가는 데였고 순댓국이 혼자 먹기 굉장히 좋은 메뉴. 제일 쉽죠. 소주 한 병 시켜갖고. 그렇지. 그래서 순댓국에 소주 이렇게 타갖고 이렇게 먹는 거 먹고 아시잖아요. 있으면은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할아버지를 이렇게 합석시켜주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서 할아버지랑 말 까고 이렇게 같이 손잡고 나가고. 그렇지. 조명원 그러면서 같은 데 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비슷한 사연을 저에게 보내주신 취준생이 한 분 계세요.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철수 씨. 아, 제가 있나요? 예, 충청도 분이신 것 같은데. 아, 이거 충청도 분이에요? 이거 표준어인데? 아닌데요? 그래요. 오늘도 토익 보고 와서 너덜너덜. 이번에도 만족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열심히 했기에 후회는 없는디. 시험 끝나고 술 한잔하면 친구와 진지한 대화도 하고 싶은데 술 한잔 하고 싶은디. 꺼내기가 힘드네요. 술 마시고 난 다음날 컨디션도 20대 초반과 같지 않고 그러면 저를 발전시키 아까운 시간 1분 1초 아깝더라고요. 여튼 친구들과 하나둘 멀어지는 기분이에요. 전화는 항상 하면 안 보는 전화지만 얼굴 보기가 더 힘들어요. 존순 씨, 철수 씨, 저 취업하고 친구들이나 자리가 조금 안정되면 그때 친구들 볼 수나 있을까요? 이렇게 충청도에서 A군이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이 충청도 분이라서 되게 절절한 사연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 만난다 그래서 인생이 꽉 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도 시간은 남고. 그러니까 그 아니 시간을 다 사람 만날 건가?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항상 하면서 안 보는 전화지만 얼굴 보기가 힘들다. 그런 사람을 굳이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든 사람을 굳이 이렇게 막 시간 막 없는 시간 짜내가지고 만나려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취업되면 뭐 자연스럽게 만나든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십시오. 아니 그게 안 되니까 보낸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고치세요. 충청도산 A씨. 이런 친구들이 제일 큰 문제가 SNS 때문에 이런 걸 느끼는 친구들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SNS 취준생 때 SNS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는 막 이렇게 되게 초라하게 찌그러져 있는데 자기 친구는 막 그래 SNS에 또 이상한 사진 안 올리잖아요. 다 잘 나가는 사진만 올리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딱 어디 놀러 갔어 이런 사진 올리니까. 뭐 정 그러면 자기도 이렇게 침대 오후 2시 이럴 때 침대에 누워 있는 거 딱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 직장인들이 제일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진짜 이러잖아. 난 연차도 아닌데. 예를 들어 이런 거 딱 쓰면은 직장인들 환장한단 말이에요. 좋아요 막 진짜 한 5개는 나올걸요? 그렇죠. 원래는 2개 나올 친구인데.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좀 나만 작아진다 생각할 때가 있겠지만 그래. 저희가 말한 거를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좀 잘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취준생일 때 괜히 어설프게 인간관계 넓히려고 하지 말고 한 명만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이랑 좀 비슷하거나 열등한 사람을 잡으면 돼. 왜 저를 보세요? 말씀 재밌게 하시네. 잠깐! 수업을 글로 배우시는 분들 잠깐만요. 지금 이 시간 주목해 주세요. 네,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것 그대로 달달달달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네, 아니 뭐 저희가 종종 즐겨하는 말 있잖아요. 그쵸, 문송합니다. 많이 하죠. 문송합니다. 근데 저희 채팅방 아이디가 문송합니다 였잖아요. 그렇죠. 문송파로. 그렇죠. 문송합니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취업이 안 돼서 죄송하다. 죄송할 만하죠. 뭐 자기 자신한테도 죄송하고. 그렇죠.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근데 솔직히 나라한테도 죄송하고. 국내 대기업은 제조기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문과를 너무 안 뽑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너무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뭐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만 봐도 이공계랑 문과계열 채용 비율이 8.5 대 1.5라고 하잖아요. 문과 그냥 15%.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 되죠. 왜 8.5 대 1.5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거 누가 썼어? 쓴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게 잘못인 거죠. 그렇죠. 제 잘못인 거죠? 그렇죠. 쓰신 분은 잘못이요.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국내보다도 외국 기업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벤처 기업들도 스타트업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취업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문과 취업이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계속 탈출구를 찾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외국계 기업. 예, 그중 지금은 또 외국계 기업을 뚫어오려고 막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외국계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엄청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국내 대기업이랑 외국계 기업을 이렇게 딱 비교해보면 어떤 점이 다른가 이게 이걸 중요하죠. 봤는데 자, 첫 번째 보면은 보통 그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규모로 한꺼번에 이렇게 채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공채라고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런 대부분. 기간이 있죠. 근데 외국계 기업은 보통 상시 채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기 뭐 이렇게 어떤 직위가 필요하다. 거기에 지금 사람이 필요하다. 외국계 기업이니까 포지션이라고. 그 포지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그 공고를 그때 올리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자기 뭐 레저메라던가 커버레터를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보고 이렇게 뭐 필요할 때 연락이 온다던가. 그렇죠. 뭐 그런 경우가 많고. 근데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용 사이트 같은 것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게 없고 그냥 자유 형식이다 보니까 그냥 여기 한번 작성해 놓으면은 여기저기 찔러볼 수 있다는 거. 이건 그리고 장점이죠. 채용 사이트를 만들어 놨는데도 그게 약간 전 세계 사이트잖아요. 특히 스레인 같은 경우가 그 채용 사이트가 전 세계의 그 채용자들이 구직자들이 들어와서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조잡하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배틀넷 가입할 때 같이 맞아. 막 이렇게 하나 빡빡 눌러보면 막 이렇게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막 어렵더라고. 없어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이게 지원 자체가 어렵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채를 좀 우리 중심이 어떤 취준생 편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그 전 세계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실용주의 서양인 특유의 실용주의죠. 사용자 중심에. 근데 이런 게 좋은 게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이제 공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소 한 달이 걸리잖아요. 짧은 데는 뭐 한 달 끝날 수도 있겠지만 최소 한 달에서 2달 이상 걸리는데 외국계 기업은 짧은 데는 일주일 걸리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것도 거죠. 그렇고 보통 규모가 작은 회사 같은 경우가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게 좋잖아요. 그럼 막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서류 발표 결과 하나 내는데 막 이렇게 뭐 거의 2주 걸리고 보름 걸리고 막 그런 때도 맞아요. 있는데 근데 아니 진짜 예전에 빡치지. 무슨 외국계 기업은 제가 이렇게 내려고 클릭을 하려고 하는데 왔어 떨어졌다고 그랬어? 그냥 그런 식으로 약간 예측 그런 발표를 하나 봐요. 인공지능이었나 그렇죠. 보네요. 아무튼 그만큼 빠르다 이런 말이죠. 이거 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취업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연차에 따른 승진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 보통 그렇죠. 연공서열이라고 해가지고 호봉제 이런 것 때문에 묶여 있고. 근데 외국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력에 따른 그 자기 성과주의라고 그러죠. 자기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승진도 자기 보통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할 수도 있고. 3M에 들어간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들어가자마자 하는 일이 그 3M에서 만드는 박스 테이프가 있대요. 그 제품 하나 전국적인 마케팅을 이 친구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혼자서 윗사람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들어가자마자 이 친구가 그냥 그거를 관리해서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입사원인데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케팅 예산을 부여받았으면 이걸 어떻게 마케팅 할 것인지도 다 고민해야 되고 그 옆부서랑은 또 다르니까 옆부서를 그대로 답습할 수도 없으니까 와 진짜 야근도 엄청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야근지 어떻게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케이스 스터디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 세 번째로 보면은 이거는 기업 문화 차원의 문제인데요. 그 외국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유로운 업무 문화 그런 게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유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향성을 보면은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보통 한국에 오면은 한국화하는 기업들이 많죠. 그런 기업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되게 오래 있었던 기업 같은 경우는 진짜 되게 뭐 좀 꼰대 마인드 같은 것도 막 생기고 막 그런 데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다녔던 그 제 전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었잖아요. 사장은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부사장이 독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인이 뭐 가끔 뭐 독일에서 근무를 하는데 가끔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업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때 회식 가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독일 부사장이 막 이렇게 술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빡빡 쳐가지고 독일 부사장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만 다음에 휴지 빡 따르고.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외국계 기업이라고 그래서 잘해요? 은행에서 배우셨나요? 배운 건 아니고 유튜브로 배웠어요.
21세기니까. 그걸 또 공부를 하셨어? 아, 그럼요. 보고 가야죠. 이게 사실 자유로운 문화가 있는데도 있는데 이게 영업 조직이 좀 큰 예를 들어서 뭐 제약회사나 어떤 그런 식품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실제 만나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그렇죠. 의사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영업 문화에 익숙해져서 제가 아는 어떤 모 식품기업에 다니는 친구도 회식 문화가 되게 권위적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다른 팀은 안 그런데 영업팀은 약간 그 부장이랑 팀장이랑 뭐 차장이랑 있어갖고 신입사원이 뭐 잘못하면은 술을 얼굴에 뿌린다고 그러더라고. 똑바로 하라고. 이런 분위기도 있고. 많이 마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니까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뿌리고 너 이거 뭐 술 뭐 비웠을 때 안 따르면 뭐라고 욕을 먹고 외국 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유명한 외국 게임인데도 그런 게 좀 그래, 아니 외국계라고 해도 일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이게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환상을 조금 버릴 필요가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차이를 저희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거를 좀 고지고대로 믿는 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절대적으로 믿진 마시고 외국계 기업 면접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국계 기업 같은 데는 보통 그렇게까지 규모가 큰 데가 없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면은 그 면접 갈 때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조직인지. 뭐 그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을 자신을 믿고 판단하셔야지 뭐 외국계 기업이라고 다 좋고 뭐 이렇게 다 되게 그럴 거라고 그런 환상은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취준생들이 어떤 환상일 수도 있겠지만 취준생들이 꼽은 외국계 기업의 장점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우선 그 18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근데 이 중에 41.5% 굉장히 높은 높은 퍼센테이지죠. 이 친구들이 외국계 기업의 장점이 복지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근무 분위기나 근무 강도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국내 대기업이 훨씬 좋잖아요. 그럼요. 은행 같은데. 외국 기업은 기본적으로 그 임직원 수가 적잖아요. 물론 그 외국에는 많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파견돼 있는 근무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복지 무슨 영업을 하려고 해도 영업이 안 되고 일단 국내 대기업은 덩치가 크니까 의료원 같은 것도 그냥 몇 개 딱 잡아서 공짜로 하게 하고 콘도 같은 것도 그냥 규모 넓혀서 하고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은 이런 게 안 돼. 외국계 기업 그쪽에 있는 본사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되게 본사랑은 처우도 되게 많이 다르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꼽은 게 서구식 기업 문화 그리고 그 다음이 해외 근무 기회. 이거는 그래도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예전 외국계 기업에 근무를 할 때 그 한 달에 한 2번씩은 중국에 나갔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쨌든 본사가 이렇게 거기 외국에 있으니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가끔 있죠. 이 외에 또 하나 꼽힌 게 적은 야근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외국계는 야근 안 하는 데가 많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뭐 일본계가 야근 안 하게 유명하고, 왜냐면 일본은 이걸 하면은 돈을 줘야 되니까 그 비용 관리는 철저히 갖고 절대 야근하면은 안 되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뭐지, LG였나 한화였나 그 핀란드인가 스웨덴이었나 거기를 진출을 했는데 거기서 새로 부임한 우리나라 상무가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가면 무조건 회식하잖아요. 처음에 회식해가지고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이렇게 회식해서 잘 먹인 다음에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딱 가니까 그 회식한 시간을 이렇게 초과 근무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진짜 선진문화네. 이거? 응? 아니,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그 현대자동차 그룹 협력사 인터뷰 갔는데 그 제조회사죠. 거기가 이제 독일 합작회사예요. 본사가 독일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한 3, 4년씩 독일에 갔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돌이지만 거기 가면 이제 그래도 그냥 독일 근로자니까, 노동자니까 가서 보면은 5시 퇴근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워 시간이 우리나라랑 다르대요. 그렇죠. 이렇게 보통 쉬는 날에 공원에 이러고 있으면은 4시, 5시 이러는데 차가 꽉 차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퇴근 시간이나 그렇다.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다르지만 이제 야근할 때 찍고 나오는데 이제 그게 주 정부에 보고가 된대요. 이게 출퇴근 시간이 찍으면 그 시간이 주 정부에 보고가 돼서 야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회사에 뭐 페널티가 들어간다거나 벌금을 내게 하는 제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조기 퇴근이야. 3시인가?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다 놀러 간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사실 그런 기업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외국 기업이랑 외국 개 기업은 조금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재직자가 뽑은 소위 말하는 자플래닛이 조사한 거죠. 소위 말하는 자플래닛?
좀 넘어가 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아무튼 뭐 자플래닛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이거는 자 1위가 페이스북 코리아인데 이게 만족도 순위가 94.48%. 와, 이게 이 점수가 나올 수가 있나? 이건 현직자가 그만큼 우리 회사 좋다라고 하는 순위고. 그리고 2위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와, 금융계가 꼽히기 쉽지 않은데. 금융계가. 그러니까 거기다 보험, 특히 보험인데. 그렇죠. 자, 그다음 4위는 화이자 제약. 화이자 제약. 여기 비아그라. 이게 세계 1위.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거 5위까지면 5위가 동우 화인캠. 동우 화인캠 이거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와, 이거 꿀기업. 이거 꿀기업으로 한 5년 전쯤부터 이렇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렇게 현직자 평가에까지 이렇게 5위 안에 들 정도면 진짜 괜찮은 데인가 보네. 취준생들은 몰라요. 왜냐면 나도 몰라. 나도 몰랐어. 왜냐면 우리 형이 여기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뭐 그딴 데를 쓰냐고 그랬거든요. 그게 보통 취준생들이 그러니까. 엄마는 취준생이 아니었는데? 엄마도 취업해야죠. 죽기 전에는. 그렇지. 언젠가는 하셔야죠. 근데 진짜 동우 화이캠 솔직히 저도 예전에 취업 준비할 때 처음에 동우 화이캠 뭐야 이랬는데 왠지 동우라고 제 중학교 동창인데 약간 뚱뚱해. 이미지가 저한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동우 화이캠도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저는 지원조차도 못하는 그런 기업이었더라고요. 또 뚱뚱한 사람 혐오 발언하셨네요. 아니 그냥 그 친구랑 저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먹는 걸로 싸웠어. 뭐 간단하게 뭐 존스 씨 여기 중에서 지원해본 데 있으세요? 아니 지원하고 싶은 데라도. 저는 여기 보면은 제가 취업할 때 페이스북 코리아가 있었으면 무조건 했을 텐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 화이자 제약 지원했었고 동우 화인캠 지원했었고 한국 3M도 지원했었고 그 정도네요. 저는 3M이랑 한국 필립모리스 정도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원하고 싶은 데가 어딨냐, 들어가고 싶은 데가 어딨냐고 물어보면 저는 페이스북 코리아. 왜냐면은 페이스북 코리아 우리 때도 있었어요. 저는 우리 때 페이스북 코리아 서비스 이용하면서 느꼈던 건데 너무 불편해. 이게 뭘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 웹상에서 바꾼 게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야 돼. 그렇지. 우리 그 취업학개론 페이지 할 때 페이지 이름 하나 바꿀 때에도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면은 메일로 어떻게 하라고 지령이 와. 근데 그거 한 1, 2주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 3주 걸리고. 너무 불편한 거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와, 저 사람은 얼마나 편할까. 이런 걸 보면서 원래 진짜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데가 사용자는 편한 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똑똑하시네. 그렇죠. 우리 철수 씨. 그럼요. 그래서 이런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꼭 챙기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외국계 기업 입사를 위해 필요한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시간 관계상 하나만 꼽죠. 호감 능력. 그렇죠. 외국계인데 아무래도 외국어를 할 수 있어요. 해야죠.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 영어 면접을 보는 데가 많아요. 그 일부 기업에서는 화상 면접을 보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 본사 화상 면접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외국 아저씨가 나와서 뭐 How are you?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서 뭐 필리핀 사람입니까? How are you? 영국식 발음 아니야? How are you? 아닌가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취준생이 막 이렇게 I'm fine, thank you, and you?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영어 면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떤 토익이나 스피킹 같은 것처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생활 영어나 비즈니스 웨어를 좀 준비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면접 볼 때 외국인들이 나오는 경우, 외국인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냥 최종 면접 때 영어 면접을 이렇게 시켜요.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 아저씨들만 있었거든요. 상무 이렇게 이사. 그래서 내가 막 하면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발음이 좋으니까 박수 치고 잘하네, 이 친구 잘하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필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맞습니다. 네. 대기업이 안 되면 외국계 기업이라도 뚫어보세요. 그래. 거기도 안 되면은 중견기업 뚫어보고. 근데 대기업이 안 되는 사람은 외국계가 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다르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기업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면 안 되고 그렇죠. 외국계만의 어떤 전략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트라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남들 하는 것처럼 준비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짜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아무튼 저희는 그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지 않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수단은 계속됩니다. 네. 전국에 계신 취준생 여러분 모두 건승하십시오.